안녕하십니까. 행정사 민법총칙 강사 백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공부방법, 민법총칙의 공부방법과 전반적인 민법총칙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총칙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일반 용어가 아닌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를 많이 읽어서 민법총칙 내용의 용어 자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숙달시켜야 된다는 첫 번째 공부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표현 자체를 읽어서 체화를 좀 시켜야 그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민법총칙은 좀 시간이 단순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다. 대신에 양이 좀 작고 그래서요. 행정사 민법총칙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주요 득점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합격하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민법총칙 강의 내용 속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 기본서를 처음에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사본이 많이 읽어서 다독을 해서 표현 자체를 좀 숙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법 정체의 내용으로 우리가 민사문제란 것은 기본적으로 제3문제 아니면 그 남녀 간의 문제죠. 그래서 민법의 기본 내용과 민법 정칙이 어떤 내용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돈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적용되는 법이 제3법입니다. 또 남녀 문제와 관련되는 법이 이제 신분법. 또는 이걸 가족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민법의 내용은 제3법과 신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이 제3법은요, 크게 이 채권법과 물권법으로요. 또 신분법은요,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비채차입니다, 이게. 빚진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예컨대 돈을 빌리면 돈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러고, 두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계약한 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건 양 당사자 사이, 합의 당사자 사이에 그 합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을 채무라고 그럽니다. 그 합의 내용이 금전이면 금전채권이라고 그러고, 물건, 토지나 매매처럼 물건의 인도받기를 하면 물건 인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두 당사자 사이에 합의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그러고, 그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될 것을 채무라고 그런다. 요구하는 사람을 채권자다라고 표현을 쓰고, 이행을 해야 될 사람, 의무자를 채무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두 번째, 물건은요, 이 물건은 물건에 관한 권리죠. 물건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다. 예컨대 소유권 같은 거 있죠. 아파트 소유권이 있다. 그럼 아파트를 사용, 수익, 딴 데 팔아먹을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건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서 물건이라고 씁니다. 뭐 전세권이라든지, 주인이면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을 자기가 알아서 쓰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한물건이라고 하는데, 권리 종류에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물건에 관한 권리를 통칭해서 물건이다. 그래서 그 물건에 관한 권리자를 물건자라고 그러고, 그 물건자가 사용하는데 누가 침해하면 침해 못하도록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내 아파트 소유권 누가 침해 들어오면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 이렇게 해서 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3법은 크게 두 당사자 사이 합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또 물건에 관한 권리인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신분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인데, 이 친족법은 친족 관계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설정될 수 있는가, 성립하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간, 또 이제 부모와 자녀, 이것이 친족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부부간에 부부가 성립되면 부부간의 동거무라든지 이제 부양 의무, 또 자식을 놓으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친권 행사.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 전반적인 권리, 이런 내용을 규정한 것이 친족법입니다. 두 번째 상속은요, 이제 사람이 살다가 돈을 벌고 죽으면 어느 법인에서 상속권자가 되는가, 상속순위, 그 다음에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내 상속재산을 뺏어가면 그걸 반환받을 수 있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든지 이 재산, 사후의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상속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제3법과 신분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 4편에다가 4가지 파트에다가 이 공통적인 내용이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은 제3법과 신분법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론이라 보면 이걸 공통적 내용이다 해서 총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우리 민법 그래서 5가지 파트죠. 1편이 민법 총칙, 2편이 물권법, 3편이 채권법, 4편이 친족법, 5편이 상속법. 그래서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조문은 1118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이 이 민법 총칙입니다. 근데 민법 총칙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전체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민법 총칙을 이제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 모르더라도 민법 총칙에 나온 내용만 잘 구조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친족법과 상속법의 공통적 내용보다도 민법 총칙은 채권법과 물권법의 공통적 내용을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돈이 급해서 2억에 이렇게 을한테 파는 걸로 합시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의 부동산을 2억에 사고 파는 걸, 파는 사람을 이제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이 부동산을 2억에 사고 팔겠다 합의하는 것을 우리는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합의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매도인은 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2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두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 갑은 어떤 권리가 있냐, 권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을은 합의한 대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대신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대금,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는 지급 채무 발생하죠.